자, 아버지, 한 놈, 두 놈, 석삼. 자, 요게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는 딴 놈이 되겠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 카메라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눌 오브젝트, 눌 오브젝트. 자, 이름도 바꾸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자,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놨고요. 여기 눌 오브젝트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하나, 둘, 아버지, 한 놈, 두 놈, 석삼. 자,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카메라는 우리가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카메라는 앞뒤로도 움직입니다. 앞뒤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3D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구성원으로 짰을 때. 그럼 나머지도 다 3D로 되어 있는 게 맞겠죠. 이렇게 3D로. 3D. 그 다음에 눌 오브젝트도 3D. 그리고 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로 됐는데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어디서부터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중심축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정렬, 눌 오브젝트, 정렬. 안 되죠. 3D는 Z축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됩니다. 꺼놓고 정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켜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움직임에 있어서 메인 아버지랑 한눈 두눈 석삼을 먼저 세팅부터 할게요. 3D 일단 잠시 끄고 자, 아버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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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로테이션으로 90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녀석은 100 100 100 중심축 그다음에 자, 여기서 포지션을 움직일 수도 있다. 그죠? 첫 번째 한 놈, 두 놈, 세 놈. 선택 툴로 선택, 정렬, 아래 정렬, 선택, 위로 정렬, 선택, 간격 정렬. 그리고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자, 중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배치부터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도 중심으로 돼 있죠, 지금. 됐을까? 여기 맞출게요. 요 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컨트롤 시작할 겁니다. 자, 컨트롤 하기 전에 자,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 컨트롤러한테 페어런츠를 따라가야 됩니다. 카메라가 아들이고 컨트롤러가 카메라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페어런츠의 링크를 눌러서
컨트롤, 전체 컨트롤러로 잡아주는 겁니다. 카메라가 눌 오브젝트에 링크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움직이면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도 3D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이게 중심이 Z축이다. 그죠? Z축으로 돌려주면 텍스트 3D 다 체크해 주시고 자 Z축으로 90, 90도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3D 체크는 일단 다 되셔야 되고요. 자 3D를 체크하면 그 뎁스 값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D 체크가 풀리면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돼서 원위치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D를 같은 3D의 개념으로 가야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버지란 텍스트가 그죠? 나오게 탁 나오게 스케일로 현재 이 녀석의 도착한 위치에서 체크. 그러면 이 녀석이 원래 크기니까 뒤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눌 오브젝트는 이제 카메라 이제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요거 체크, 3D 체크 돼 있고 눌 오브젝트 2에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눌 오브젝트 왜 2가 됐냐면 여기 눌 오브젝트 1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죠. 카메라는 이제 손 안 대도 되고 눌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눌러서 눌 오브젝트 연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포지션으로 자, 도착 위치니까 이 녀석이 스케일이 0 그죠?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 거란 말이죠. 카메라의 Z축 먼저 현재까지 고정되어야 될 위치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면 이때까지는 변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글자가 아버지란 글자가 나오고 나서 자 조금 움직여서 이게 로테이션이 0이 되면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돈다 그죠? 툭 툭 자, 텍스트 아버지한테는 포지션만 스케일만 했어요. 스케일만 했고 나머지는 요 카메라를 이용한 눌 오브젝트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스케일로 나왔고 돌고 그죠? 스케일로 나오고 돌고 돌았다 그죠? 돌았네. 자, 그다음에 한 놈, 두 놈, 석삼. 이 녀석이 착착착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세 번을 같이 포지션 눌러서 한 방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세놈 다 포지션 값. 도착 위치다. 그죠? 도착 위치. 그 다음에 요 아버지랑 글자 뒤로 가야 되겠죠? 무슨 축? X축으로 뒤로. 자, 한 방에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완전 뒤로 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퉁, 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 빨리 하려면 간격을 줄여주시고요. 퉁 돌고 이렇게. 너무 빠르다. 퉁, 퉁, 툭 나오는데 자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밀면 되겠죠. 지금 마스크에 대해 잠깐 마스크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지금 글자마다 하는 거예요. 스케일, 포지션 두 개를 각각 아버지는 로테이션 포지션 스케일 값 줬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놈, 두 놈, 석삼은 포지션 값 준 것밖에 없어요. 단지 이 녀석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로테이션 시킨 거예요. 눌 오브젝트에다 연결해서 눌 없이 카메라도 해도 되지만 이게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그죠? 카메라와 눌 오브젝트는 화면을 돌리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로테이션만 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는 화면상에서 스케일만 키프레임 잡아줬어요. 나머지 한 놈, 두 놈 석사면 그 녀석의 포지션감을 이동했어요. 그 위치로 나오게끔 어디서 아버지라는 글자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게끔 대신에 같이 만들어주고 순서만 뒤로 조금씩 밀었어요. 그러면
키프레임은 뭐예요? 인디게이트가 지나갈 때 그 녀석의 수치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 놈, 두 놈, 세 놈. 이게 같이 만들었을 때는 그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같이 나오는데 그죠? 이 녀석들을 키프레임들을 차가고부터 나오게 좀 뒤로 뺄게요. 슝 돌고 나오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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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그 다음에 도착 위치에 놓고, 자, 한 놈부터 합시다, 한 놈. 한 놈부터 마스크를 할 건데, 여기다가 도형 툴을 가지고 마스크를 씌우면, 이 포지션, 요 점 보이죠? 빨간색 라인. 이 녀석의 모션을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는 들어갔지만, 마스크를 마스크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움직이기 때 구멍 뚫린 게 아니고 마스크도 쫄래쫄래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커맨드 시프트 C. 커맨드 시프트 C 눌러서 컴프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봉투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봉투 안에 있는 이 텍스트 한 놈이란 텍스트를 해코지를 못하게 딱 보호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놈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도 그 봉투의 구멍에만 탁 나타나면은 글자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빼꼼히 쳐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컴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요 지금 한 놈이란 글자 위에다가 도형툴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컴프는 봉투의 개념이고 이 봉투 안에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이 녀석을 지랄 발광을 해도 마스크는 안에 있는 한 놈이란 글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놈. 커맨드 시프트 C. 땅. 이렇게 됐고 별도에 이제 숨었다 그죠? 밖에서 이놈한테 마스크를 도래고 두 놈. 세 번째 석삼. 커맨드 시프트 C. 엔터. 가서 석삼. 석삼. 마스크. 쭉, 슉, 툰. 자, 이것도 누를 잠시 해지를 시키고, 요 아버지라는 글자에서 제가 프린 패스라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 제가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을 넣어볼 겁니다. 자, 애니메이터 기능은 텍스트에만 있는 겁니다. 텍스트만 존재합니다. 텍스트에만. 딱 내리시면 이거 솔로입니다. 솔로. 해당 것만 보이게끔 해주는 거. 해당 레이어만 눈에 보여주게끔 하는 게 솔로라는 개념이고요. 빛나는 솔로. 그죠? 빛나는 솔로. 자, 자, 딱 내렸을 때 화살표를 내렸을 때 옆에 텍스트 있고요.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화살표 눌러주면 우리가 앞전에 기존 트랜스폼에 있었던 중심축, 위치값, 크기값, 기울기값, 로테이션 값, 불투명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포지션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빼고는 원리만 이용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여기 있는 트랜스폼에서는 P, SR 눌러서 요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 덩어리에서 구성을 지는 거라면 여기 보여지는 이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터는 텍스트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의 글자 개수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애니메이터입니다. 포지션이라는 걸 딱 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애니메이터 1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위 메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녀석의 하위 메뉴들. 애니메이터 안으로 또 화살표가 하나 생긴 레인지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지션이 또 있죠. 요거는 단축키 P의 포지션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애니메이터의 포지션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포지션입니다. 즉, 너 저기 가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위치값. 너 저기 가 있어. 너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가 아니라 너 저기 가 있어라. 응? 하면서 잡아주는 게 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녀석을 제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180. 자, 이렇게 내렸는데 앞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 놈 할 때의 포지션은 어때요? 요 점선이 보이죠? 점선. 그죠? 요 점선들이 보이죠? 그죠? 요게 움직임인데 포지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여주는 아버지에서 애니메이터에서 보여주는 포지션은 내가 100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없죠. 그죠? 그냥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명령은 어디서 주느냐? 그 위에 있는 레인지 셀렉트에서 주는 겁니다. 화살표를 뿅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타트 앤드 옵셋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현재 이 위치는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구역을. 그랬을 때 스타트를 수치를 100으로 하면 이렇게 한 글자씩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키네틱 타입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나는 좌측에서 자, 엔드는 100이 내가 던져놓은 아까 전에 포지션 값 180의 위치로 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그 180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기 스타트와 엔드가. 그럼 엔드는 0으로 내리면 뒤에서부터 올라가죠. 그죠? 엔드 스타트는 우측에서부터 100으로 가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나씩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키프레임을 딱 잡고요. 인디게이트 조금 움직여서 이 녀석을 0을 해주면 글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있는 포지션은 그 위치로 가 있어라고 하면서 명령만 던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그 위에 있는 렌지 셀렉트에서 구역을 시간을 정해주고 위치값을 다시 0에서 100이라는 걸 줌으로 인해서 이 180이라는 수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안 됐나? 안 되면 계속 해야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더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위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본능처럼 너 200에 가 있어 라고 해놓고 스타트와 엔드를 통해서 아자부터 와. 그러면 스타트를 컨트롤해서 원래 위치에 오는 겁니다.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엔드부터 하면은 뒤쪽부터 G자부터 자기 집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두 번 해갖고 이해가 되겠나, 그죠? 나도 이거를 이렇게 배우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는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습시키고 예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습해 왔으면 제가 하는 설명 다 충분히 빨리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수업 자료 정리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힘들어 할 거면 아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놀아야 되지. 짜겠나?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자,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키프레임은 뒤로 해주면 이거랑 무관하게 시간대 뒤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트림 패스를 추가를 할 건데 트림 패스는 주로 도형 툴 혹은 펜 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쉐입 모션이라고 쉐입 레이어라고 해서 도형 레이어에서 구성을 갖고 있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라인이 생기면서 도형이 만들어지는 모션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도형 툴과 펜 툴은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그리거나 선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도형이나 선을 긋고 싶을 때는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되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여기다가 라인을 긋게 되면 라인은 이 녀석의 마스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그릴 때는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합니다. 또는 U에서 보면 쉐입 레이어라고 있죠. 요거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됩니다. 쉐입 레이어. 펜툴, 펜툴로 아버지 위에다가 클릭,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서 선을 딱 만들어요. 선이 생겼죠. 선이 생겼다 그죠? 요 선은 요 위에 보시면 필과 스트로크가 있는데 아직 라인이라서 면이 없기 때문에 필이 컬러가 빨간색이 없다 그죠? 근데 흰색으로 돼 있다 여기 흰색으로 그죠? 흰색으로 눌러서 컬러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래 잘 안 보이지? 그 옆에 있는 숫자가 굵기입니다. 굵기.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필은 면인데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요 필 글자를 눌러서 나는 안 쓸 거야. 빨간색 라인 있는 거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쓸 거야. 기본 면 단색으로. 나는 글라이데이션으로 쓸 거야. 라인 글라이데이션으로. 나는 중앙 중심으로 레디얼 글라이데이션으로 할 거야. 그럼 레디얼 글라이데이션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요 두 개로 껐다 켰다가 된다는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쓴다. 그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도형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요 레이어를 만들고 툴로 도형을 그리거나 혹은 선을 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림 패스를 들어갈게요. 트림 패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쫙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트림 패스는 도형에 주로 도형한테 들어가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텍스트. 텍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스트 옆에는 뭐가 있다? 텍스트 옆에는 뭐가 있다? 애니메이터가 있죠. 도형 옆에는 뭐가 있다? 애드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텍스트 옆에는 애니메이터가 있으면 도형 옆에 컨텐츠 옆에 애드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없네 그죠? 그죠? 없는 거는 각각의 레이어마다 자기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컨텐츠와 트랜스폼. 이 녀석은 단지 트랜스폼만 있고 마스크를 씌운 거는 마스크와 트랜스폼. 컴포지션은 트랜스폼 위주다. 근데 텍스트는 뭐가 있다? 텍스트는 텍스트와 트랜스폼. 그리고 텍스트는 옆에 애니메이터가 있고 쉐입은 컨텐츠 옆에 애드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트림 패스. S자 빠졌구나. 트림 패스 클릭. 참, 요렇게. 애니메이터 할 때 텍스트 밑에 뭐가 생겼어요? 애니메이터라는 거에 같은 라인상에서 추가되듯이 쉐입 레이어에서 컨텐츠 옆에 트림 패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죠? 쉐입은 이 녀석의 도형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트림 패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트림 패스를 화살표를 뿅 내려보면 스타트 앤드 많이서 보던 거다 그죠? 스타트 앤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봤어요? 텍스트 애니메이터 텍스트 애니메이터 옆에 스타트 앤드가 있다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단 여기는 값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 스타트는 좌측에서 우측, 그죠? 이런 방식이다, 그죠? 요거는 엔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엔드 키프레임 잡고 0을 해주고 조금 움직여서
쭉 하면 선이 쭉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겠죠. 선이 쭉 선을 그리는 것처럼 나타나죠. 선이 그리고 나서 글자가 그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선, 또도독. 자, 그러면 이 아버지한테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딱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선 뒤에서 글자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씌우려면 프리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애니메이션은 별개예요. 별개. 다른 명령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하고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텍스트에다가 바로 마스크를 씌우면 됩니다. 왜? 별개로 포지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트 엔드라는 걸 가지고 포지션을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보이다가 라인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럴 광고나 뭐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거 유튜브에서 유튜버들 자기들 뭐 타이틀을 만들거나 그죠?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화면상에 평평평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죠. 쏘리. 자,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을 눌 오브젝트에다가 탕. 같이 돌아야 되는데 같이 안 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돌아야 되네. 같이 안 돈다, 그죠? 마찬가지 이 녀석도 눌러 가다. 모션 불러줍니다. 툭, 툭. 자, 누에 키프레임을 열어놓고 쭉 됐을 때 쭉 나오고 모션을 조금 뒤에 해라. 자, 키를 움직여서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슉, 퉁퉁퉁, 획. 너도, 자,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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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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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드래그해서 뭘 해줘야 된다? 키프레임, 이지, 필수로. 트림 패스, 마스크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텍스트, 원래 텍스트에서 같이 쓰게 되면 포지션 값을 주게 되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컴포에다가 보호를 할 때 봉투에 넣고 프리컴프라는 컨트롤 시프트 C라는 프리컴프에다가 넣어놓고 작업 마스크를 씌우는 거고 텍스트 안에 있는 기능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포지션을 했을 때는 그 포지션은 별도의 모션이기 때문에 굳이 프리컴프를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 그냥 마스크를 씌우면 된다. 구멍을 뚫으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눌 오브젝트는 해당 작업물에 대한 눌 오브젝트에서 어, 하나만 눌만 움직여도 나머지들한테 필요한 어떤 모션들이 같이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키프레임만 작업해서 그때그때 시간대에 맞춰서 연출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의 하나의 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출된 사람 요거 렌더링 걸어봅시다. 렌더링, 파일, 익스포트, 렌더 큐. 여기 베스트 세팅은 렌더링하는 퀄리티를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눌러서 H263거 확인하시고요. 2023년 버전부터는 이제 있을 겁니다. H264.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두시고 OK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누르셔서 저장 경로. 자, H264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H264를 여기서 한 친구들은 그냥 랜덤 누르시면 됩니다. Q인 AMD 요거 눌러주세요. 눌러서 같은 버전이 있으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버전이면 열리고 미디어 인코더입니다. AM이라는 게 뭐냐면 미디어 인코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약자입니다. 이렇게 창이 열릴 거예요. 이 창이 열리면 요게 H263거 확인하시고요. 소스 일치 높은 비트 확인하시고 자 여기 누르셔서 저장 경로랑 이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파란색 녹색 삼각형 플레이 버튼 요거 클릭 딱 하시면